$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30분부터 저희는 라이브로 늘 함께하고 있고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 항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달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시는 분에게 기를 좀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기가 필요하시면 저도 좀 주십시오, 기를. 기를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기세등등한 OTT 시장 그 가운데 있어서 좀 기가 꺾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의 노트북이 참 화려합니다. 이게 저희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가지고 네네. 저희 노트북 이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스티커가 좀 그렇죠. 우리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네, 맞아요. 패션 분야 맞아요. 그리고 이 여러 산업 중에서는 OTT 산업에 OTT 쪽. 대해서 굉장히 네네. 또 많이 연구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드디어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OTT 시장 일단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너무 경쟁이 심각하고 심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어떤 기업이 가장 살아남게 될까요? 결국 또 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돌고 돌아서 이제 넷플릭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네, 사실 이거를 이제 1대1로 뭐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네. 전기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초반에 이제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가 경쟁이 심해지면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 막 내놓고 하면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매도 의견도 많았었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이제 기술적으로 압도하고 있었고 시장 점유율 늘리면서 지금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좀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 격차라든지 누적된 데이터가 사실은 다른 전기 자동차 회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 OTT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넷플릭스가 기존에 만든 시장이에요. 이거는 원래 없던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만들면서 지금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나중에 향후에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고 했을 때는 넷플릭스가 좀 누적되어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이제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요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고 사실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워너미디어랑 이제 디스커버리랑 합병을 해가지고 합병했죠. 이제 T에서 분리가 돼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리밍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쪽에서 과연 전업으로 이쪽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누가인가? 이제 전업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전업 투자자랑 회사 다니면서 투자하는 뭐 투자자랑의 어떤 태도 차이가 어떻게 있을 것인지. 다르죠. 네. 사실 스트리밍 업계에 지금 뛰어들어 있는 많은 업체들은 사실 스트리밍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기업들한테 있어서는 다른 사업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만 가지고 그 사업들을 좀 판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100% 거의 본업만 스트리밍 하는. 쪽에서만 99.9%가 넘어가니까 아직까지도 0.61% 정도는 DVD 사업이 아직까지 좀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스트리밍 쪽에서는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디스커버리가 어제 이제 워너미디어랑 인수하면서 따로 나왔거든요. 심볼이 WBD, WV. 맞아요. 보통 5개가 넘어가면 OTC인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길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래서 진짜이네요. 보통 그냥 WD로 끝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게 이제 넷플릭스한테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위협이 좀 될 수가 있겠다. 저기요? 예, 저는 넷플릭스, 그러니까 스트리밍 업종을 제가 정리한 거를 한번 보시면, 뭐 요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정리를 한 건데 보면은 없는 업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메인으로 좀 잘 나가는 업체들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리지널 컨텐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스트리밍 업체들이.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뭐 각자의 차이는 있죠. 비교로 봤을 때 뭐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분야도 좀 다르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저는 3파전이 될 것이다.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랑 HBO 맥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훌루나 ESPN 같은 경우에는 뭐 훌루는 조금 TV 같은 데 집중이 되어 있는 비즈니스고 ESPN은 스포츠. 그래서 좀 분야가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쿠팡 와우랑 비교를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 가입자 수나 이런 것들이 워낙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비슷하게 쿠팡 와우가 결국 아마존 프라임을 이제 벤치마킹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가 아무리 많고 거기서 좋은 양질의 영화들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메인으로 경쟁하기 좀 힘들다. 그리고 HBO 맥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많이 아는 콘텐츠들이 여기 있어요. 뭐 왕자의 게임이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이런 좋은 콘텐츠들이 여기 많이 있어가지고 영화 쪽에서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그리고 애플 TV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에 이제 파친코 나오면서 좀 많이 가입자도 늘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사실 요렇게 한두 개씩 좋은 콘텐츠는 나와요. 아마존 프라임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가입해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스트리밍의 핵심은 이게 TV를 대체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넷플릭스의 목표가 그거예요. 자기는 TV를 대체하고 싶다.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뉴스라든지 뭐 이런 스포츠라든지 그런 거 중계는 하지는 않죠. 실시간 중계는 안 실시간 중계는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TV를 보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지 뭐 그거를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가를 엔터테인먼트로 TV를 사용하는 것을 자기가 대체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그게 좀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스마트 TV 같은 데 앱이 다 들어가 있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넷플릭스 CEO가 원하는 건 다 그거예요. 그냥 자리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틀었을 때 바로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10년 좀 넘게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랬지만 지금은 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이 영화를 잠깐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TV를 대체해가지고 내 여가 시간에 무조건 들어가는 건지 이 두 개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넷플릭스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콘텐츠가 너무 많고 이제 재미없는 콘텐츠들이 많다. 그래서 좀 볼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TV를 대체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를 나래비를 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재미없는 콘텐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테이스트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B급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건데 당연히 저한테 취향에 맞지 않는 것도 있겠죠. 근데 모두의 관심사에 맞춰져 있는 대작들은 1년에 몇 개씩 꼭 나오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돈룩업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는 그 길을 저는 굉장히 잘 가고 있다. 그래서 경쟁사랑 대비했을 때 경쟁사에 좋은 컨텐츠들이 나온다고 해서 넷플릭스를 끊고 그것만 갈 것이냐? 그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는 디폴트로 좀 가고 이쪽에서 중간중간에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도 컨텐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이제 HBO 맥스가 가장 셋이 좀 뜨겁게 떠오를 것 같고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어요. 요번에 또 그 경쟁이 심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마존이 그 MGM 인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MGM을 인수했으니까 향후에 이제 좀 좋은 컨텐츠들 나오지 않겠냐. 당연히 나오기는 나오겠죠. 이제 왜냐하면 요번에 MGM을 인수하면서 4,000개 정도 영화 그리고 17,000개 정도 드라마 에피소드를 갖게 됐으니까 활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IP가 이제 그 MGM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는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넣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가지고 넣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07, 뭐 로키, 로보캅 좀 다 옛날 거예요. 최근 거라고 해봤자 여기 중간에 핸드메이드 테일이라든지 바이킹스 요거 둘 다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건데 꽤 인기가 많았던 작품들이거든요. 요거 빼고는 좀 IP가 그렇게 세질 않아요. 요걸 가지고 지금 과연 활용할 수 있을까? 특히 007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그렇게까지 옛날만큼 인기는 없잖아요. 비슷한 류의 영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존이 요거를 인수했다고 해서 넷플릭스를 위협할 정도의 파워는 있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에 대해서도 뭐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디즈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여기 디즈니 이제 사업 보고서인데 보시면 다이렉트 컨슈머가 이제 그 스트리밍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디즈니는 과거에는 이제 스튜디오 부분하고 케이블 부분하고 사업 부분이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뭐 스튜디오 부분 75%, 미디어 부분 75%, 나머지 이제 그 디즈니랜드 같은 리조트 부분으로 나눴어요. 근데 이게 저는 꼼수를 좀 쓴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케이블 부분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디즈니한테 있어서는. 디즈니 케이블 부분이 이제 OTT 시장이 시작되면서 계속 가입자 수가 줄어드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주가의 발목을 좀 많이 잡았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디즈니 플러스가 시작하면서 가입자 급증했죠. 그러면서 1억이 넘어가니까 이제 아예 합병을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뜯어보면 아직까지도 케이블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 컨슈머 보면 57% 성장을 했으니까 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수익성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거든요. 디즈니 플러스 1억 1,600 넘어가지고 1년 만에 100% 증가했으니까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근데 밑에 보시면 이게 인당 평균 매출이에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 보면 4달러예요. 인당 평균 매출이. 지금 굉장히 디즈니 플러스 얼마 안 싸잖아요. 되네요. 가입비가. 네. 근데 밑에 훌루 빨간색으로 친 거 보면 훌루는 가입자 수가 4천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얘네는 수익성을 보면 84달러가 3배네, 넘어가요. 3배.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에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고 그쪽에 영향을 많이 쏟고는 있지만 수익성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얘네가 과연 그 스트리밍 쪽에서 앞으로 계속 뭐 경쟁을 할 것인지 이게 좀 의구심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올타임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등급별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영화 순이거든요. 그래서 PG-13 정도 되면은 청소년 정도 되니까 청소년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 디즈니가 거의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1조가 넘는 돈을 다 벌었죠. 이 영화들에서. 사실 아바타도 지금은 디즈니 거지만 그거는 이제 인수하기 전 얘기니까 좀 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돈을 벌었고 2019년도에 월드와이드 이제 박스 오피스를 본다고 해도 왜 2019년을 제가 준비를 했냐면 코로나 이후로 2020년도부터는 새로운 영화들이 뭐 공격적으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때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고 2019년 이전으로 본다면 항상 디즈니가 좀 장악을 한 상황인데 2019년에도 1위부터 10위까지 2개 빼고는 다 디즈니가 장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디즈니는 아직까지도 좀 블록버스터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HBO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HBO도 뭐 대작들이 있지만 걔네들도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좀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B급 영화 같은 것들 있잖아요. B급 영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예산 영화들이 나왔던 건데 그 매니아 시장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시쳇말로 뭐 병맛 영화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영화들의 매니아 시장이 굉장히 있어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영화도 많이 내놓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디즈니 같은 경우에 그걸 할 수가 있는가 그게 좀 의구심이죠. 왜냐하면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직까지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서 1조가 넘어가는 돈들을 버는 상황인데 그리고 프랜차이즈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걔네가 B급 영화를 만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랑 경쟁을 했을 때 과연 TV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디즈니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디즈니 되게 좋아해요. 마블 10년 동안 꾸준히 한 편도 안 빼고 다 봤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디즈니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과거부터 디즈니 주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지금 처해 있는 디즈니가 상황은 쉽지는 않다. 이게 장이 좋으면요. 이게 25% 정도가 매출이 리조트 쪽에서 발생을 하니까 장이 좋으면 리조트도 잘 되고 그다음에 스트리밍까지도 1억이 넘네라는 뭐 그 어떤 이유가 붙으면서 주가 많이 올라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스트리밍은 잘 가는 건 알겠는데 리조트가 안 좋지 않냐? 리오프닝 제대로 리오프닝 제대로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밍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결정을 했는데 디즈니를 들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국방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보잉 들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디즈니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나오잖아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은 이제 뭐 리조트가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도 뭐 상해가 지금 락다운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상해의 비중이 꽤 크거든요. 리조트 쪽에서 꽤 커요. 그쪽 그 규모 자체가. 그래서 그쪽이 과연 잘 나올지도 좀 봐야 되고요. 디즈니 주식 자체가 사실은 지금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객관적으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즈니 쪽에서 네네. ESPN 쪽 아직까지 좀 다운됩니까? ESPN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올랐어요. 가입자도 당연히 올랐고요. 근데 ESPN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스포츠 중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제가 모든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농구다. 그럼 농구 시즌이 시작하면은 그때 가입을 했다가 시즌 끝나면은 뭐 가입을 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유동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2021년도에는 오미크론 이미 확산되고 미국 쪽에서는 이미 이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다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입자가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ESPN은 뭐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근데 케이블로 과연 계속 누가 볼 것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고 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좀 구독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넷플릭스 처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입했을 때 느낌은 그거였어요. 볼 게 너무 없는데 지금도 지금 네. 컨텐츠는 많거든요. 한번 많긴 찾아보세요. 많은데 딱히 이게 손이 가는 콘텐츠가 대작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은 맞아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트렌드인데요. 최근에 트렌드가 너무 이제 스낵 컬처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유튜브 같은 영상도 40분짜리 제가 올리잖아요. 네. 싫어하세요. 그쵸, 댓글 그쵸. 46분짜리 어떻게 보지? 근데 이게 생각을 저희가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산업을 저희가 분석을 하려고 하고 기업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걸 20분 만에 끝낸다? 사실 말도 저는 안 그거 되죠.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겉핥기식으로 네. 얘기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익숙하다 보니까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에 익숙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어떤 영화나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뭐 굳이 깨달음, 뭐 거창하게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생각할 거리로 생각해보고 재미도 느끼는 건데 과연 이제 그 인스턴트 이제 어떤 굉장히 짧은 영상들에서 얼마나 그걸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도파민하고 아드레날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에 이런 짧은 영상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도파민 많이 분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보는 유튜브가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거잖아요. 계속 짧은 슈트까지 영상을 보자는 만들고. 거죠. 근데 사실 돈룩업 같은 영화가 저도 보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오랜만에 이 긴 시간의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열심히 보고 나니까 네. 느끼는 건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확실히 뭐 느낀 것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는 여전히 멋있구나. 연기 잘한다. 근데 어쨌든 그건 좀 농담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궁극적으로 이제 긴 영상이 이제 짧은 영상이 긴 영상을 대체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작품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넷플릭스가 궁극적으로 이제 TV를 대체한다고 했을 때 과연 다른 업체들 HBO가 이제 한국에도 들어옵니다. HBO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한국 스트리밍 업체들도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죠. 떨어졌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왓챠라든지 웨이브라든지 티빙 같은 데에서 HBO 맥스 작품을 많이 이제 방영을 해요. 그쵸. 다 근데 이제 빠지겠죠, 그럼. 괜찮은 제품도 근데 그거 다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제 기간이 만료되면 그래서 그거 빠진다고 했을 때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이제 걔네들도 수급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한국 콘텐츠들 많이 만들겠죠.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를 좀 자세히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릴 시간 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 오리지널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쪽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스트리밍 쪽의 관건은 첫 번째는 TV를 대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여가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쪽의 컨텐츠, 해외 오리지널 컨텐츠가 현지화된 컨텐츠죠. 이걸 앞으로 누가 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 컨텐츠 막 내고 막 하는데 사실은 뭐 저희 청취자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그렇게 크게 와닿는 작품들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HBO 맥스도 분명히 뛰어들겠지만 또 한국 컨텐츠가 한국의 현지화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컨텐츠가 지금 K컬처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어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아 쪽에서는 뭐 예전부터 어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꼽은 거예요. 아시아에서 어떤 컨텐츠 어느 나라의 컨텐츠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국 컨텐츠를 꼽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많이 그쪽에서 제작을 할 거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경쟁사 대비에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저기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흑자랑 적자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죠. 투자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현금 흐름도 작년에 이제 흑자로 끝났는데 지금 가입자 수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아마 계속 흑자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M&A라든지 IP 활용 많이 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가 곧이잖아요. 다음 주인데 아마 이제 그 가입자 수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또 또 실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가입자 수가 과거처럼 급증하는 기간은 이미 지났죠.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가입자의 집중을 더 이상은 하지는 않아야 된다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수에 집중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주가에 대한 실망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 그 스크립트가 나와요. 그 이제 그 실적 발표한 날에 스크립트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제 그 경영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주주시라고 하시면 그거를 한번 다운받아 보셨으면 좋겠다. 작년에 그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인 인기로 10월쯤이 그 넷플릭스 주가의 고점이었어요. $600를 넘어서는 주가인데 지금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넷플릭스가 어떤 걸로 돈을 벌게 될지가 궁금해요. 뭐 게임도 한다고 하고 굿즈도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해주신 대로 최강자는 맞지만 여기에서 얼마나 더 다른 영역으로 돈을 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은 요새 게임 쪽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요. 네. 저는 이쪽에 넷플릭스가 뭐 각 잡고 시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의 뭐 자기네 그 저기 자체가 엔터테인먼트 시간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지금 게임이 나오고 있는 거를 보면은 다 되게 옛날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플레이 할 정도이지 이거를 위해서 뭐 돈 주고 하겠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냥 굉장히 킬링타임이요?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되고 최근에 그 게임 회사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 이제 흑자 전환을 하다 보니까 넥스트 게임즈라고 해가지고 이 게임 회사 인수했는데 이 게임 회사가 이 스트레인저 띵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뜬 드라마 있거든요. 이 드라마의 IP를 활용해가지고 이 퍼즐 게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이런 스낵 컬처 정도 같은 게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근데 넷플릭스가 이쪽에서 뭐 크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굿즈 같은 것들도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의 넷플릭스의 매출 구조에서 이게 조금 크게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가입자 수 그리고 얘네가 가격 결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결정력으로 계속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수익이 좀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을 굉장히 세분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좀 수익을 발생을 시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2025년에 나온다고 하죠. 그래요? 그렇다고 뭐 넷플릭스 주주분들이 2025년 오징어 게임 하나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본업에 집중한 OTT 쪽에서는 본업에 집중한 기업이 넷플릭스고 관련해서 또 기대할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번 실적 발표 네. 세부적인 내용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OTT 관련해서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